좀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어느 때보다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 20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사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사류를 탈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 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우리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세계 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 특히 우리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서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겨우 15점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도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과 미중의 대결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은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면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들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의 신뢰를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들을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저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모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 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 개시나 중요한 행사 때마다 윤리 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립민복의 정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이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 강령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한번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도 차별옥을 쓴다는 자세로 했습니다만은 누구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 거슬리게 들리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제1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드리는 제 고언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수가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N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사안들이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법률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서 무식한 놈, 사이코패스, 오물쓰레기라는 말들을 함부로 합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서 거짓말장이 또는 위선자라는 단어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에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능을 잃고 그 자체가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 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은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에 29건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에서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 사범 2001명 중에서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이 1313명, 19대 대선에 비해서 3배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에 서로 해놓은 고소고발 미제 사건이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는 1년 평균 6천 건을 발의해서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천 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는 결코 자부심을 가질 선언적 규범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거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도 많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까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헌재 개소 이래 지금까지 국회가 만든 법안이 위헌된 것이 무려 427건, 연평균 12건씩 위헌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법률 22건, 헌법 불합치 법률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이나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 우리 정당들은 은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가 다릅니다. 양당 공히 이런 현상이 있지만은 특히 민주당에게서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좀 거슬리더라도 들어봐 주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박수 치지 마세요.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영구 부정 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17건, 박근혜 정부에서 10건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서 7대 공직